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도조 부동산 그룹의 김용호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경 리얼터입니다. 영호 씨, 네. 이제 올해가 다 갔어요.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올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 이율이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율이 늦게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관망만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율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여 볼까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내용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거죠? 바로 풍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안 건데 생각보다 이제 주택 매매를 할 때 아직까지도 이 풍수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는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아에서 왔다 보니까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바이어들이 아직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해서 저희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 풍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미신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이게 굉장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구글에 설치를 해보면은 팽수라고 하죠? 네, 팽수 팽시. 맞나요? 팽시. 팽슈. 그리고 그 인도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바스트라는 개념이 또 인도에 또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구글에 설치해 보면은 그 익스퍼트로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거로 관련돼서 또 비즈니스적으로 또 집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뭐 재물을 얻었다 이 덕에 그런 리뷰도 많이 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언제나 그 참고사항이라는 거, 항상 이 내용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꼭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풍수에 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고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향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 한국인 하면 무조건 뭐 남양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캐네디언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민족들도 다 남양을 좋아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풍수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민족들,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양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양기라는 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잘 들어오는 남양이 이 양기가 많고, 그래서 가족의 번영이나 건강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남양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또 동양은 해가 떠오르는 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이 되고 활력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 동양도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양집을 가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풍수와는 별개로 진짜로 되게 밝고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집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느끼고요.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철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그 풍수에서는 북향을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음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음기는 어둡고 차가운 거를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북향 집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햇볕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습하고. 네, 습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 효율 부분도 좀 떨어지고 또 이제 곰팡이 피해도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심지어는 또 제 주변에 보면 북향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사실은 이거는 거의 옛날 전통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거 형태가 거의 다 하우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굉장히 이제 적합한 내용들이고요. 요즘은 뭐 타운하우스, 콘도, 로라이즈 콘도, 하이라이즈 콘도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느 향이 중요하니 그러면 앞에 가리지 않는 거, 뷰 확보되는 거, 무조건이죠. 네. 뭐 복잡하지 그렇죠, 않은 거, 그렇죠. 시끄럽지 않은 거 네. 이게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즘 하이라이즈들은 에어컨 다 설치돼 있지만 네. 옛날 하이라이즈들은 에어컨 없는 그렇죠.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 굉장히 깊이 하십니다. 서양은. 그리고 이제 남양도 남양도. 너무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낮에 열을 다 받아놓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거의 그냥 찜통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더워요.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오히려 이제 북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제가 또 그 조사하면서 처음 음. 알게 된 건데 그 T 정션을 피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그것도 네. 맞죠. 네, 중국 맞아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지형이나 위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네,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모든 차들이 그쪽 집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나쁜 그런 음기 같은 거를 끌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심지어는 그 포이즌 에로라고 해서 독침이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안 맞아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화살촉이라고. 화살촉이라고도 네, 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풍소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게 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차들이 오다 보면 헤드라이트가 집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헤드라이트 LED로 엄청 강하게 팍 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의 피해를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밴쿠버가 특히나 겨울에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자는 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이제 그 거실에서 뭘 하고 싶고 뭐 부엌에서 뭘 하고 싶은데 이 헤드라이트가 계속 들어오면 그 방해를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차들이 그 집을 향하다 보니까 소음공해도 무시 네. 못하고요. 그 여기가 이제 산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언덕에 지어지는 집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집은 집 밑에 도로가 있지만 네. 또 어떤 집은 도로 밑에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그 풍수적으로는 그 집이 도로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네네네.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도로보다 집이 밑에 있으면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고 이 집 자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보다 집이 밑에 있는 거를 이제 기피하는데 그쵸. 밴쿠버가 예전 같지 않게 비나 눈이 그쵸. 갑자기 한꺼번에 한 집중 번에 많이 오더라고요. 많은 양이 네네네. 내릴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 도로보다 밑에 있는 집들은 그 모든 물들이 다 이제 집 안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집 앞에 하수들이 다 돼 네네네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에 막 몰리면 네, 그 양을 이제 다 받을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해가지고 그쵸. 네. 집 지하 뭐 1층이 피해를 보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풍수에서 네. 이 수가 물이잖아요. 그쵸. 네, 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물이 재물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강이나 호수 같은 주변의 집들이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분들 사시는 하우스 보면 앞마당에 네. 그러니까 호수나 강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쬐끄맣게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은 집들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번영을 의미하는 네네 그런 거에서. 재물운들 들어오라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작은 연못들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네. 물이 있다는 건 공원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연과 이제 조화롭게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또 네. 반면에 또 물이 근처에 있다 보면 또 그게 흐르지 않고 이제 고여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모기나 날파리들도 유발을 해서 맞아요. 그 안에서의 또 커뮤니티가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그런 층수에서 4층이나 13층을 피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사진에 저희가 이제 띄워드릴 텐데 4층, 14층, 24층까지 저는 없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피하는 숫자고 그렇죠. 서양에서는 13, 13일. 그렇죠. 13일의 금요일 그렇죠. 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유 많이 봤죠. 엄청 무서운 공포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서양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기피하는 숫자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 지으면서
사람들이 4층, 13층은 좀 이제 잘 안 살려고 하고 이런 매물들이 좀 이제 남다 보니까 네. 개발사들이 아예 선제적으로 네. 4층, 13층을 빼고 만드는 아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층수는 그대로인데 어차피 번호만 바뀌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엘리베이터 하이라이즈 가시는 분들 한번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좀 네.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1, 2, 3 그리고 갑자기 5층으로 훅 뛰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 11, 12 하고 갑자기 훅 뛰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보시면 재미를 근데 또 이거는 느끼실 수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과학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과학이랑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14, 24, 4를 다 뺐다라는 게 얼마나 건설사에서도 그런 아시안 국가에서의 뭐 미신, 풍속 같은 거를 또 이제 감안을 하는지를 네. 또 아는 계기인 것 단적인 같습니다. 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 풍수에서 또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보통은 네모나거나 네.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땅들을 좋아하고 그런 형태의 집들을 네. 되게 좋은 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 캐나다에서 많은 형태의 땅 중에 컬드셋 끝에 있는 집들은 네. 땅이 네모날 수가 없고 그렇죠. 부채꼴 모양이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복주머니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 좀 복주머니 이제 요 내용을 좀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앞에 야드랑 복주머니. 근데 그죠 그 복주머니인데 네. 그 앞마당이 네, 앞이 네, 좁고 뒤가 넓어지는 형태인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이제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 복주머니 네. 형태가 된다 그래서 네, 네.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풍수상으로는 네. 좋은 기운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네. 뒤로 확 퍼진다고. 네, 퍼져서 이제 집에 좋은 기운을 네. 일으키고 또 반대로 네, 이게 또 크고 좁아지면은 아, 안 되겠죠. 아직 이야기 아직 안 끝났죠.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게 앞이 넓어지고 뒤가 좁아지면 오히려 이제 좋은 기운들이 들어갔다가 쉽게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피하는 부분도 있죠.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집을 다 가봤는데 뒤가 넓어지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게 있어요. 이게 형태적으로 그 서양 집들은 입구 쪽으로 집이 앉아 있고 뒤쪽으로 마당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당이 넓어지는 형태의 집인데 마당이 넓어지면은 사람들이 좀 편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앞이 넓고 뒤가 좁아지면 마당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라 약간 답답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앞마당에서 저는 뭐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요. 뒷마당이라 네. 저희도 이제 도로를 하다 보면 이제 막 하우스들이 양쪽으로 있을 때 네네. 앞마당은 정말로 앞에서 뭐 하는 거 못 봤고 다 맞아요. 바베큐도 다 뒤에서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게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뒷마당이 넓은 게 아무래도 이제 네.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풍수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생활과 밀접이 있고 또 나중에 셀링하실 때도 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또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 뭐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거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보면 선조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의 어떤 지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을 보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거는 좀 생각해보고 선택하자라는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들은 좀 피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집을 구매하시고 그 좋은 집을 구매하셔서 이제 가족의 건강과 또 부자 되시는 그런 집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희 테드조 부동산 그룹에 연락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